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 학부 주용수 교수입니다. 본 강의는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 학부 및 인공지능 학부에서 개설되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2 교과목의 3주 2강 전자회로 기초 파트 2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온라인 강의 영상은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서 제작되었으며 울산대학교 박재현 교수님과 공동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울산대학교 박재현 교수님이 전자회로 기초 이론을 설명합니다. 이어서 제가 전원 공급 모듈 테스트 실습 및 LED 밝기 제어 실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습회로 구현 과정과 구현 결과를 시연합니다. 자, 이제 박재현 교수님께서 전자회로 기초 이론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의 박재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저번 강의에 이어서 전자회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 보드의 전기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기적인 보드를 사거나 부품들을 구매하게 되면 제조사에서 이런 제품들은 어떤 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동작할 때 어떤 동작들을 한다, 아니면 이제 IO가 몇 개 있다, 이런 기술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데이터 시트라는 것을 제공해 줍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가 데이터 시트에서 일부분을 발췌해 온 내용인데요. 아두이노 보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서, 그리고 동작 전압, 그 다음에 보드에 들어갈 수 있는 입력 전압 같은 것들을 쭉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게 되면 메인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AVR사의 아트메가 328P라고 하는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아두이노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스트랙션 돼가지고 사용자가 프로세서가 뭐인지를 굳이 알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죠. 근데 이 프로세서가 동작하는 동작 전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5V의 전원을 통해서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두이노 안에 들어있는 프로세서 자체의 성능, 전기적 스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아두이노 보드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이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입력 볼티지를 이제 추가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두이노 보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외부에서 어댑터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어댑터를 통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전압은 최대로 공급했었을 때 6에서부터 20V 사이에 전원을 공급해 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5V를 만들어내서 실제 보드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관장 전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 관장 전압이 7에서 12V의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두이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할 때 있어서 뭔가 아두이노 사용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이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어떤 물리적인 LED를 다룬다거나 아니면 외부 센서 입력으로부터 어떤 값을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입력과 아웃풋 출력을 다룰 수 있는 입출력 장치, IO 장치들을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인데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랑 그 현실 세계랑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아두이노 보드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IO 같은 경우에는 총 14개의 핀을 가지게 되고요. 이 14개 중에서 6개의 핀을 통해서 PWM 신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PWM 신호 같은 경우에는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신호를 발생해서 내보내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 PWM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PWM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는 정보를 전달할 때 있어서 PWM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면 디지털 핀을 가지고도 아날로그 핀으로 전하는 데이터를 출력을 내보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터의 속도 제어라든지 아니면 LED 밝기 제어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디지털 IO를 가지고 PWM 형태의 신호를 생성해냄으로써 아날로그 특성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PWM 동작에 대해서 뒤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PWM을 통해서 디지털 핀에서 아날로그 출력과 비슷한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데 비해서 입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입력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입력을 받아들이기 위한 특별한 핀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개수가 총 6개의 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두이노 보드에서 보게 되면 왼쪽 아래에 아날로그 입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A0부터 해서 A5까지 표시되어 있는 특별한 핀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아두이노 보드에 아날로그 신호를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핀들을 통해서만 신호를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제 IO 핀에서 허용되는 DC 전류, 이 성능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성능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두이노 보드에서 이제 신호를 하이로 내보내거나 하이로 내보내거나 0으로 내보내가지고 LED를 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회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IO 핀에서 아두이노 보드의 IO 핀에서부터 LED를 직접적으로 구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해당하는 핀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전류를 공급해 줄 수 있는지 그 성능을 나타내 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DC 커런트 퍼 IO 핀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보는 것처럼 20mA까지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20mA라고 하는 전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충분한 전류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앞에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LED를 드라이브할 때 있어서는 LED에 불을 켜기 위해서는 10mA에서 20mA 정도의 전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IO 핀을 통해 가지고 LED 자체를 구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IO 핀들을 통해서 모터 같은 것들을 제어하거나 구동하려고 했었을 때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될 확률이 높은데요.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기적인 힘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전류를 많이 소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모터들의나 서브모터, DC 모터나 서브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100mA에서 이제 크게는 이제 암페어 단위까지 전류가 크게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아두이노를 통해서 그 해당하는 전류를 공급해 주려고 하면 20mA라고 하는 허용 전류를 넘어가기 때문에 아두이노 보드의 IO 핀이 타버린다든지 아니면 해당하는 장치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장치를 아두이노를 통해서 제어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장치에서 필요한 전류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스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3V 핀에서 공급할 수 있는 DC 전류의 최대 값이 얼마인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이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보드를 보게 되면 내부에 핀들 중에서 3.3V 핀이 적혀 있는 거를 3.3V로 적혀 있는 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두이노 보드 자체는 외부에서 7에서 12V 사이의 전압을 받게 되면 그것을 내부적으로 5V로 변환해서 5V 전원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회로들을 위해서 또한 3.3V를 추가적으로 변환해서 해당하는 3.3V 전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전원이 3.3V 전원이 3.3V 핀을 통해서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3.3V로부터 무한대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0mA까지의 전류만 3.3V 핀을 통해서 공급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50mA보다 더 큰 전류를 해당하는 핀에서부터 끌어가려고 한다면 보드가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는 아두이노 보드의 전기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이어서 아두이노 보드의 메인 프로세서인 아트메가 328P 프로세서의 전기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제조사에서 보통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아트메가 328P에 대한 자세한 전기적인 특성과 어떤 장치들을 가지고 있고 해당한 장치들을 동작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시트를 받아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걸 전부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 그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Absolute Maximum Rating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solute Maximum Rating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제조사에서 해당하는 장치가 망가지지 않고 동작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오퍼레이팅 템퍼러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5도에서 125도 사이의 범위를 갖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아트메가 368P라고 하는 프로세서를 125도보다 더 높은 130도 정도에서 이제 동작을 시킨다라고 썼을 때 해당하는 프로세서가 이제 망가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맥시멈 오퍼레이팅 볼티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동작에 필요한 전압을 공급해 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5V를 보드 내부에서 만들어서 5V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압 같은 경우에 우리가 5V보다 좀 더 큰 전압값을 공급해 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전압값이 5V보다 커지기 시작해서 만약에 6V를 넘어가게 되면 내부적으로 회로들이 망가져가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은 것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또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IO 핀당 아두이노에서 공급할 수 있는 핀이 전류가 20mA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경우 그거는 이제 적정한 동작 범위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전류가 얼마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IO 핀 하나당 지금 보면 여기 있는 DC current per IO 핀이라고 하는 이 특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40mA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핀으로부터 최대 40mA까지 전류를 끌어갈 수 있지만, 이럴 경우에 40mA가 넘어가게 되면 핀이 망가질 수가 있다라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살펴볼 건 뭐냐면, 앞에서 본 것처럼 아트메가 328P에는 디지털 IO가 총 14개의 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핀당 40mA씩 전류를 끌어간다고 한다면, 지금 14개의 핀을 통해서는 최대 560mA라고 하는 전류를 끌어갈 수 있는 것다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 계산이 나오죠. 하지만 여기 있는 이 absolute maximum rating의 표를 보게 되면 하나의 핀으로부터 40mA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해서 14개의 핀으로부터 총 560mA의 전류를 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전체 다 통합해서 200mA의 전류값밖에 흐르게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제약조건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LED 적정 전류가 지금 13에서 20mA 정도의 전류가 흘렀을 때 LED가 켜진다고 했었는데요. 만약에 14개의 LED를 최대 밝기로 켠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이제 20mA씩 흐르는 전류를 총 14개를 전류를 공급해야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280mA가 되니까 이 값은 200mA보다 큰 값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아두이노에 들어가 있는 메인 프로세서인 아트메가 328P가 이제 정기적으로 과대한 전류를 흘리게 돼서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보드가 잠깐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도 있지만 어떤 동작을 하는지 제조사에서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회로 설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보이는 이런 그림과 같은 서브모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어 신호를 주는 거에 따라서 여기 위에 있는 이 기어가 좌우로 정해진 만큼 주는 신호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RC카에서 앞바퀴를 좌우로 움직이게 만들거나, 아니면 모형 비행기에서 비행기의 러더를 좌우로 움직이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서브모터를 이용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죠. 이 서브모터의 전기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데이터 시트나 제조사에서 제공한 정보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링크를 가보게 되면 아래와 같은 전기적인 정보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버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 힘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전기적인 장치의 전력은 T는 VI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압과 전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디지털로 동작하는 어떤 장치들이나 대부분의 전기 장치들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동작에 따라서 사용되는 전류가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버 모터의 동작을 살펴보게 되면 이 서버 모터 같은 경우에도 동작 전압 같은 경우에 4.8V에서 6V의 DC 전압을 요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5V의 전원을 공급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서버 모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동작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이드 상태, 정지시켜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10mA 정도의 전류를 소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호를 줘가지고 위에 있는 기어가 움직일 경우 일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경우에는 120에서 250mA의 전류를 소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스톨, 이제 정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이 기어에다가 어떤 물체를 대고요. 앞에서처럼 우리가 RC카에서 좌우를 이제 틀도록 만든다, 바퀴를 틀도록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기어를 이동시킨 다음에 거기서 멈춰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외부에 있는 힘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되고 그 힘을 버텨야 되니까 그 힘을 외부에서 받는 힘을 버티기 위해서 전류를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700mA까지 전류를 소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는 이런 서브 모터를 우리가 아두이노를 통해서 구동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아두이노의 출력 전압 같은 경우에 디지털 IO의 전압 같은 경우에 5V의 전압을 신호로 생성하게 되죠. 그래서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5V 전압을 생성하기 때문에 전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문제없이 전압을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디지털 IO를 통해서 이 서브모터의 동작을 제어하면서 구동을 시키려고 했었을 때 하나의 핀으로부터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류는 약 20mA 정도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서브모터가 아이디 상태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신호를 줘가지고 서브모터를 구동하려고 한다, 동작을 이동시키려고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120에서 250mA의 전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두이노에서 공급할 수 있는 20mA의 전류를 가지고 이 서버모터를 제대로 구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질문에 나와 있는 아두이노가 안전하게 구동할 수 있는 서버의 최대 개수는 0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스 커런트와 싱크 커런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 소스를 이용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아두이노 보드가 이렇게 있고 아두이노 보드로부터 LED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그라운드로 전류를 흐른다, 이렇게 회로 연결한다고 한다면 아두이노 핀에서부터 전류가 나와서 그라운드로 흘러나가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소스 커런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싱크 커런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외부에서부터 아두이노 보드로 들어올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싱크 커런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경우에 회로를 마찬가지로 구성을 해보면 외부에 있는 전원에서부터 이제 다이오드를 거쳐가지고 여기 아두이노로 연결되게 되면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고 아두이노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거를 우리는 싱크 커런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소스 커런트와 싱크 커런트의 일반적인 특성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전자회로를 만들 때 핀의 IO 핀들의 규격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TTL 로직을 통해서 만들었을 경우에는
싱크 커런트가 소스 커런트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CMOS를 통해서 만들 경우에는 소스 커런트와 싱크 커런트의 그 능력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회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회로를 구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보려고 하면 싱크 커런트를 확인해야 되느냐, 소스 커런트를 확인해야 되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가 5V 전원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5V 전원이 브레드보드의 이쪽 아래쪽 그 빨간색 전원 핀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금 이렇게 긴 쪽으로 연결된다고 썼으니까 이 5V 전원이 여기까지 연결된 다음에 이 전선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연결되게 되면 이 브레드보드의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래를 통해서 연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의 한쪽으로 이제 연결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어서 이제 이렇게 저항이 올라가서 LED 한쪽에 연결되게 됩니다. L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하게 될 테고, 마이너스의 한쪽 핀이 전선의 다른 쪽에 연결되고 난 다음에 이 전선이 아두이노의 IO 핀에다가 연결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5V의 전원이 있고요. 이 5V의 전원에서부터 저항이 존재를 하고 있고, 저항 다음에 다이오드의 플러스가 존재를 하고 있고, 마이너스를 거쳐서 아두이노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7번 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살펴보게 되면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 외부의 전력 소스로부터 시작해서 저항을 거쳐서 다이오드가 진 다음에 아두이노의 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우리는 이거를 싱크 커런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전기적인 특성 중에서 싱크 커런트의 특성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어서 아두이노 보드나 센서 및 액추에이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센서라는 단어는 종종 들어봤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액추에이터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상에서 코드를 작성한다고 한다면 아두이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프로세서 내부에서 코드가 동작하면서 코드 내에 존재하고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어떤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런 가상세계, 사이버 세계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세계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어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물리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사이버 세계로 어떤 정보를 변환해 주는 것들, 이런 장치들을 우리는 보통 센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코드를 통해서 가상 센서 코드상에서 계산한 다음에 어떤 값을 외부 세계로 내보내주고 싶다. 실제 현재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물리 세계로 어떤 동작을 하도록 만들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가상 세계의 정보를 물리 세계로 전달해주는 장치, 예를 들면 모터 같은 것들이 이런 액추에이터라고 부르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양한 학과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고요. 지금은 먼저 아두이노의 보드에 전원을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보드에 전원을 공급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이고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여기 보이는 USB 단자에다가 USB 케이블을 연결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5V 전압을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USB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규약이고요. 이 USB 규약 내에 5V의 전원을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규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USB를 통해서 5V 전압을 공급받으면 그걸 내부적으로 프로세서 동작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 보이는 요 DC 어댑터 잭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DC 어댑터를 연결해 주게 되면 이
어댑터로부터 전압을 공급받아 가지고 내부적으로 변환해서 5V로 여기 있는 이런 장치를 통해서 외부 전압을 5V로 변환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러면 어떤 전압을 공급해 줘야 되냐? 여러분들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적절한 DC 어댑터를 공급해 주는 적절한 전압은 7에서 12V의 전압을 공급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V 전압을 내부적으로 변환해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아두이노 보드에서 보게 되면 3.3V하고 5V라고 적혀 있는 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5V와 더불어서 3.3V를 동시에 만들고 있는데, 이 3.3V, 5V의 전압을 외부 핀에다가 공급해 줄 수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5V나 3.3V를 통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전류의 양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통해서 외부에 직접적으로 전원을 공급해 주게 되면 충분한 전력을 공급해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동작하지 않거나 아두이노 보드가 망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라든지 다른 이런 장치들에 대해서 이 핀을 통해서 전원을 공급하는 것은 피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센서 액추에이터는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에서 전기를 사용하려고 했을 때 이 센서 및 액추에이터들 같은 경우에도 전기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느냐? 별도의 외부 전원을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센서 액추에이터를 전원만 공급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센서 액추에이터에다가 전원을 공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에 있는 이런 IO 핀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정보를 제공받거나 어떤 정보를 제공해서 거기에 따라서 동작을 하도록 만들기 바라겠죠. 그럴 경우에 어떤 정기적인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런 정기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전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전압을 이용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정기적인 위상차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그 전압 레벨을 같이 공급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어떤 신호를 보냈을 때 기준이 되는 전압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가지고 전압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아두이노의 그라운드와 외부 전원의 그라운드를 같이 연결해서 공유를 시켜줘야지만 같은 기준에서 아두이노가 내보내는 신호를 같은 기준에서 외부 센서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IO 핀으로 사용할 때 이제 5V IO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정한 어떤 센서들이나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5V가 아니라 3.3V 또는 2.5V 같은 다양한 전압을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전압을 사용해서 정보를 전달할 때 있어서 전압 레벨이 달라지게 되면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과도한 전압이 공급되면서 해당 장치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5.4V에서 3.3V로 신호의 전압을 변경해 줄 수 있는 이런 레벨 컨버터 같은 장치들을 이용해야지만 이제 안정적으로 이런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 공급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원 공급 모듈 같은 경우에는 센서 및 액추에이터 같은 IO 장치들에 대해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듈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런 DC 어댑터 잭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7V에서 12V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댑터를 연결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점퍼 핀을 적절하게 연결해 주게 되면 아래쪽에 보이는 이 단자,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는 이 단자들에 대해서 5V 또는 3.3V를 공급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5V 또는 3.3V를 공급하도록 이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위에 있는 그 헤더에다가 점퍼 핀을 연결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오른쪽을 두 개를 연결해 주게 되면 3.3V를 공급해 주게 될 거고,
여기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할 경우에는 5V를 공급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원 공급 장치의 전체에 대해서 양쪽 끝에 대해서 전원을 공급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온오프 스위치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 푸시 버튼 스위치입니다. 푸시 버튼 스위치를 한번 누르게 되면 이제 내부적으로 스위치가 연결돼 가지고 온이 되면서 양쪽 단자에 설정된 전압값을 내보내주게 되는 거고, 아니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이 내부 동작이 꺼지면서 아래쪽에 설정한 핀에 대해서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전원 공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브레드보드에 설치해서 브레드보드의 양쪽에 있는 이제 전력 전원 공급 핀에다가 5V나 3.3V를 공급해 주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PWM 펄스 위스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기적인 신호가 이제 이렇게 0과 1로 변경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를 펄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PWM에서 다루는 펄스는 이렇게 한 번만 발생하는 신호가 아니라 이러한 신호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할 때 이런 신호들의 특성을 조정함으로써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그때 이걸 PWM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떤 특성들을 조정하느냐 이를 살펴보려고 한다면 이 펄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했었죠. 같은 시간 동안 반복이 되는데 그럼 이 펄스가 반복되는 시간 이걸 우리는 펄스의 주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주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반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기의 역수를 취하게 되면 주기분의 1이 되게 되면 얘는 1초에 해당하는 펄스가 몇 번 지나가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고 이걸 우리는 주파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펄스를 보게 되면 펄스는 0과 1을 반복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1이 유지되는 폭이 있습니다. 이런 폭을 우리는 위스라고 부르고요.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펄스의 폭, 이 1이 유지되는 시간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 이 폭을 변화시키는 것을 PW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PWM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특징을 좀 더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신호가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했었고 그 신호 내에서 1인 시간을 우리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분의 1로 유지된 시간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 양쪽 다 분모와 분자가 전부 다 시간이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표현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것을 듀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듀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에서부터 100%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WM을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냐면 디지털 신호의 듀티를 조정해 가지고 얘를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런 듀티를 조절하는 방식을 통해서 디지털 신호는 0과 1만 전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전달되는 전력량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0과 1 사이에 어떤 연속적인 값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WM 같은 경우에는 제어 신호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우리 앞에서 듀티 같은 경우에 0%부터 100%의 듀티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몇 가지 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스 위스 모듈러에서 PWM 신호에서 0%의 듀티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말하는 0% 듀티라고 하는 것은 1로 유지되는 시간이 0%다. 즉 모든 신호가 모든 주기에 대해서 신호가 1로 되는 구간이 하나도 없고 항상 0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0V로 쭉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두이노 내에서는 아날로그 라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매개 변수로 0이라는 값을 전달해 주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어서 25% 듀티 사이클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25% 듀티라는 얘기는 전체가 이제 4분의 1이 되는 거죠. 4분의 1이 되게 되면 이걸 25%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무슨 얘기냐? 전체 주기 시간이 있다고 하면 전체 주기 시간 중에서 4분의 1만큼 일로 유지가 되는 이런 이렇게 4분의 1만큼이 일로 유지가 되는 신호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런 신호가 계속 반복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아날로그 라이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신호로 이런 25% 듀티를 만들어내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함수를 사용하면서 64라고 하는 값을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라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 매개 변수의 범위가 0부터 255 사이의 값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 64를 사용하게 되면 255분의 64라고 하면 얘는 약 4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25%의 듀티를 가지는 PWM 신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50% 듀티를 갖는다라고 해보면 지금 여기서 보이는 신호처럼 1로 유지되는 시간과 0으로 유지되는 시간이 거의 같은 형태의 신호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도 아날로그 라이트의 매개 변수는 127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75% 듀티는 4분의 3이 하이인 구간, 하이를 갖는 이런 펄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100%의 듀티를 가지게 되면 항상 5V로 유지가 되는 이런 신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0%부터 해서 100%까지 바뀔 수 있는 이런 신호를 통해서 어떻게 아날로그 신호가 만들어지느냐라고 한다면, 이 PWM 신호가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거는 느리기 때문에 0과 1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신호가 충분히 빠르게 변화한다고 한다면 이 변화하는 속도가 실제로는 이제 사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느리게 이제 물리적인 여기에 캐패시턴스가 붙게 되면 이 변화량 자체가 평균을 내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서 이런 식으로 약 75%의 높이를 갖는 전압을 공급해주는 것과 같은 양의 전력을 전달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50% 듀티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절반인 2.5V의 신호를 갖는 것과 동일한 전력량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아두이노 내장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 신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런 PWM 신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디지털 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PWM으로 쓸 수 있는 핀이 정해져 있는데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핀을 통해서 PWM 신호를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PWM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었는데요. 그 중에서 PWM의 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WM의 주기는 반복되는 파형의 최소 시간 단위를 우린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주기가 너무 길 경우에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변화가 이렇게 천천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PWM을 통해서 LED를 제어한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시간 간격이 켜져 있는 시간이 1초, 꺼져 있는 시간이 1초 라고 한다면 깜빡이는 게 너무 느리기 때문에 사람 눈이 얘가 켜져 있거나 꺼져 있거나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드럽게 LED의 밝기가 제어되는 게 아니라 사람 눈이 봤을 때 켜져 있거나 꺼져 있는 거를 명확하게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충분히 짧게 한다라고 한다면, 요 신호가 예를 들어서 1ms 동안 켜져 있고 얘가 1ms 동안 꺼져 있다 라고 한다면, LED가 이렇게 빠르게 변할 경우에 사람 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빠른 변화 같은 경우에 이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얘를 일종의 빛의 강도가 낮아진 것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LED를 최대 밝기로 킨 거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밝기로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특성들 자체를 통해서 이제 모터 같은 것들을 제어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기가 너무 길 경우에는 이제 켜졌다 꺼졌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제어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PWM의 주기가 너무 짧을 경우에는 이런 신호 자체는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내긴 하지만 이 신호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동작들을 프로세서가 동작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몇 개 지났을 때마다 어떤 신호를 바꾼다 라든지, 아니면 주기를 일정한 시간마다 듀티를 바꿔줘야 된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주기가 너무 짧게 될 경우에는 이런 변화를 자주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이런 계산량 자체가 늘어나면서 다른 동작들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우리 이런 것들을 컴퓨팅 오버헤드가 커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두이노 보드에서 쓸 수 있는 PW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해진 주파수만 쓸 수가 있는데, 여기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주기 역수가 되는 거고, 아두이노 우도 같은 경우에는 490Hz 또는 980Hz 이 두 가지 이 경우에만 두 가지 주파수를 갖는 PWM 신호만 생성해낼 수가 있고요. 앞에서 본 것처럼 특정 핀을 통해서만 그런 PWM 신호들을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실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원 공급 모듈을 브레드보드에 연결하고 잘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해 볼 텐데요. 전원 공급 모듈을 브레드보드에 삽입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설치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전원 공급 모듈에 점퍼 핀이 두 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가운데 두 칸이 오프로 되어 있고 왼쪽이 5V, 오른쪽이 3.3V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아두이노와 전원 공급 모듈 위에 구현되는 회로 사이에서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전원을 다 5V로 통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헤더가 1, 2, 3, 4번 4개가 있는 경우에 1번과 2번을 점퍼 핀으로 연결을 해주면 이쪽 전원 공급 모듈의 왼쪽 파워 레일에 5V가 출력되도록 설정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원하는 경우에 3.3V로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그림과 같이, 근데 우리는 3.3V를 사용할 일이 없을 거예요, 이번 실습에서는. 그래서 양쪽 다 5V로 설정을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5V 다 점퍼 핀이 왼쪽에 꽂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먼저 점퍼 핀을 정확한 위치에 꽂은 다음에 여기 요 아래 조그맣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브레드보드에 플러스 마이너스 빨간색과 파란색 선에 일치하도록 삽입을 해야 됩니다. 이걸 반대로 끼웠을 때는 브레드보드 상에서 마이너스 선에 플러스 5V 전압이 나타나게 되는데 실수할 수가 있겠죠. 여기를 그라운드인 줄 알고 연결을 했다가 그 주요 센서나 액추에이터에 전원이 반대로 공급돼서 고장이 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일치시켜야 된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삽입이 끝난 다음에 9V 어댑터를 연결한 후 전원 스위치를 눌러보면 여기 녹색 LED가 잘 점등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부러 잘못된 설치 예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동그라미 쳐져 있는 세 군데에서 다 오류가 발견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가장 오른쪽 동그라미를 보면 3.3V와 오프 사이를 연결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또 하나 실수가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전원 공급 모듈의 플러스 라인이 여기 브레드보드의 파란색, 즉 마이너스 라인에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고 여기 3.3V로 연결을 하면 안 되고 5V와 오프 사이를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쪽에 왼쪽 점퍼 핀은 가운데 오프 2개만 연결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쪽 파워 레일에는 아무런 전압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수정해서 제대로 설치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기대할 수 있겠죠.
잘 설치를 한 모습을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가 전원 공급 모듈의 플러스가 브레드보드의 플러스로 맞게 위치 설정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전원 스위치를 눌렀을 때 녹색 LED가 점등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때 디지털 멀티미터로 여기 전원 라인을 측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 약 4.999V, 5V에 근사한 전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실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실습은 LED 밝기 제어를 하는 실습인데요. 아두이노의 디지털 라이트 함수는 여러분들이 사용해 본 기억이 이제 날 거예요. 근데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특수한 함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아날로그 라이트가 0부터 5V 사이의 중간 전압을 출력하는 건 아니에요. PWM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늘 이론 시간에 PWM의 동작 원리를 수업을 통해서 들었죠. 이 아날로그 라이트가 그 PWM을 이용해서 그 LED 밝기 제어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특수한 함수입니다. 여기 arduino.cc로 들어가시면 이 PWM에 대한 튜토리얼도 제공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한 예제 코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페이드라는 여기 링크를 들어가서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실행하기 전에 회로 구현을 해야겠죠. 간단한 그 저항 LED, 그리고 여기서 쭉 여기 아마 5V가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사진상으로는 확실하게 보이지가 않는데, 그 다음 그 실습 영상에 제시되는 그 회로 구현 절차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페이드라는 링크로 들어가서 그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LED 회로에 그 255라는 숫자를 아날로그 라이트를 통해서 쓰면 가장 밝은 상태가 표현되도록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습 시연 영상 곧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서는 그 아날로그 라이트에 0을 썼을 때 가장 밝게 표현되도록 회로가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드에 있는 코드를 약간 수정해서 반대 방향으로 구현을 하면 원래 코드의 의도대로 처음에 어두운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가 가장 밝은 상태로 올라가고 다시 부드럽게 어두운 상태로 변화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습 2에서 여기에 지시되어 있는 회로 구현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날로그 라이트의 그 브라이트니스, 밝기를 입력하는 부분을 약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서 우리 회로와 이 코드에서 가정하고 있는 회로의 차이를 보상해서 원래 의도대로 어두운 상태에서 출발해서 가장 밝은 상태, 여기서 다시 어두운 상태로 내려가는 모습을 구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과제가 제출되었는데요. 과제 코드 06P12로 그 과제 제출 설문지에 표시를 잘 해주시고, 이번에는 코드를 제출하실 필요 없고 유튜브 링크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기한은 5주 이강 수업 전까지입니다. 이 회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여기 텍스트 형태로 정리를 했는데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가 볼까요? 회로 구현 중에는 DC 어댑터 및 USB 케이블을 분리할 것, 다른 표현으로는 여기에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회로를 구현하거나 연결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스파크가 튀거나 잘못 실수하거나 해서 그 아두이노 전체 이 브레드보드 전원 모듈에 그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원을 끈 상태에서 회로를 수정하도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원 모듈이 플러스 전원이 브레드보드의 빨간색 레일에 꽂히도록 설치할 것, 바로 앞선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이걸 반대로 설치해서 나중에 이쪽에서 연기가 납니다, 또는 뜨겁습니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지켜서 극성이 반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원 모듈의 양쪽 점퍼를 모두 5V로 설정할 것. 점퍼를 심지어는 꽂지 않거나 또는 3.3V로 설정하거나 해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를 또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양쪽 점퍼를 5V로 설정했는지 확인한 후에 테스트를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네 번째, 전원 모듈의 파란색 레일과 아두이노의 그라운드 핀 사이를 점퍼 와이어 하나를 써서 반드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쪽 전원 공급 모듈의 그라운드 접지와 아두이노, 여기 아두이노는 어디로 연결되죠? 노트북으로 연결되죠. 노트북 쪽에 그라운드가 일치되어야 여기 아두이노에서 이쪽으로 브레드보드 쪽으로 시그널을 전송을 할 때 이걸 제대로 인식해서 LED든 이런 회로가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양쪽의 기준 전압을 맞춰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략하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거예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USB 케이블은 노트북과 아두이노 사이를 연결하는 겁니다. 전원 어댑터가 지금 아두이노에 전원 어댑터를 꽂을 수 있는 커넥터가 있죠. 그런데 이 전원 어댑터는 이쪽 전원 모듈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잘 지켜주세요. 만약에 이 DC 어댑터를 아두이노 쪽에 연결을 했다고 하면 브레드보드에는 아무도 전원을 공급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동작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유의사항을 잘 지켜서 구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큰 화면이 있죠. 여기 큰 사진을 보시고 주의사항들, 앞에 있던 주의사항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잘 눈여겨보시고 이대로 따라서 구현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전과제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도전과제는 모든 분들이 다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과제는 아닙니다. 내가 기본 과제를 수행한 다음에 여기에 그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함수를 내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다, 이런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내가 직접 만든 PWM 함수를 구현하는 도전 과제를 한번 수행을 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구현할 내용은 이 PWM 함수에서는 기본적으로 주기와 듀티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금 사용했던 아날로그 라이트는 이게 바깥으로 드러나 있지 않았죠. 내부적으로 주기하고 듀티가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듀티는 우리가 그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 주기는 그 코드 구현 안쪽에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바깥에서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주기를 수정하려면 아두이노의 그 라이브러리에서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지를 찾아보고 이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 도전 과제에서는 우리가 이것들을 아예 전부 다 디지털 라이트와 딜레이 마이크로 세컨드를 이용해서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제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현해야 하는 함수는 set period, 여기에서 피리어드는 100에서 10,000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이렇게 범위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듀티, 여기에서 이 각 하나하나의 피리어드 중에 이 볼티지 출력이 하이인 구간의 퍼센티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듀티를 설정하면 여기에 LED를 물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LED의 밝기를 이 비율대로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로 구성은 마찬가지로 5V 220ohm LED GPIO 7 7번 핀에 이렇게 LED를 연결을 하시면 되고, 밝기 제어를 어떤 절차로 하느냐, 이런 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1초 동안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하는 패턴으로 작성을 하는데, 여기 그림으로도 나타나 있죠. 근데 이때 듀티에 따라서 밝기를 101단계로 구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피리어드는 10ms, 1ms, 0.1ms 세 가지로 구성을 해서 각각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 피리어드의 변화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스스로 분석해 보는 게 이 도전 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출 방법은 그 다른 과제하고 유사합니다. 여기 과제 코드는 06C1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에 대한 GitHub 주소를 같이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동작 영상을 유튜브로 촬영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실습 및 도전과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그 앞에 있는 회로를 구현하는 시연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